이산화탄소가 분포하는 양상입니다. 대기하고 그 다음에 육지하고 그 다음에 바다하고 암석. 요 네 가지를 보면 어떻게 되면 대기에 1 들어가 있다면 육지에 3이 있습니다. 바다에 얼마 있나 하면 50이 들어가 있습니다. 암석에 어디 있냐면 이산화탄소 암석에 들어간 걸 석회암이라 그러죠. 요거 CO2 요거 해갖고 설인데 요거 들어있어요. 암석이 얼마 들어 잘 들었어요? 이게 9,000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비율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 들어간 이산화탄소가 1%만 대기 중으로 올라와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기압이 150%가 되어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대기의 50%. 육지는 어떻게 되냐면 육지의 3이 대략 식물의 1, 동물식물 1, 토양의 2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암석의 9,000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암석의 9,000이 이렇게 암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기 중으로 안 올라가죠. 당연히 태양이 이렇게 있다면 대기 중에 안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석회암이. 언제 올라가느냐 하면 여기에 화산이 일어나면 석회암이 녹습니다. 그럼 대규모로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륙판이 이렇게 있고 해양판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바다가 있다면 바다에 이런 생명체들이 죽으면 플랑크톤이 죽으면 껍질이 요 쌓입니다. 그게 해양판 껍질에 이게 껍질이 바로 석회암이 됩니다. 이 석회암 두께 얼마냐 하면 깊은 데는 1km 정도 있습니다. 야들이 해양판 밑으로 이게 대륙판입니다.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면 대략 100km, 110km쯤 들어가면 이 껍질에 있는 석회암들이 해양 유기물들이 이 아들이 녹습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됩니다. 이 마그마가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함유하는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이 화산을 일으켜 갖고 대기 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스노우볼 어서 이론이 깨지는 거, 다시 스노우볼이 깨지고 다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PO3가 강으로 들어가는 주범이 사실은 이 석회암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온난화를 이해하는 데는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야들은 바위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와 육지와 바다 요 속의 순환이 중요합니다. 자, 일본 동경대 지질학 교수가 쓴 지구 45억 년의 고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구 45억 년의 그 역사인데 일본 동경대 꽤 유명한 교수가 썼는 책에 그 책의 내용은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구 45억 년의 역사는 이산화탄소가 대기와 대양과 대륙을 순환하면서 점차로 안정돼 가는 역사이다. 끝.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석회암이 아니고 고생대 석탄기 때 그 이산화탄소가 식물 몸을 구성하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석탄으로 바뀐 걸 300년 전 산업혁명에서 그 귀신을 끄집어내 뗀 거예요. 우리가. 암석 속에 석탄이라는 강물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중 다시 보낸 거예요. 다시 요약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를 저한테서 엄청 강조하는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는 첫 번째 이산화탄소를 왜 강조하는가? 생명은 동물, 식물 몸은 거의 다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륙의 석회암은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석회암 대지를 석회암 산맥 이런 걸 염산, 물건 염산에 녹이면 초기 지구로 돌아갑니다. 대기압의 20% 이산화탄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구의 대기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초기 45억 년에서 20억 년까지는 이산화탄소밖에 없는 시대. 질소는 물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왕이고 산소는 하나도 없고 20억 년 이후는 잘 들으세요. 20억 년 이전에 이산화탄소 대기 20억 년 이후는 산소 바톤 체인 하는 역사입니다. 이산화탄소 산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40억 년 이쯤부터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생명이 40억 년이 나왔고 20억 년 동안은 산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산소는 생명하고 관계없어요. 그 증거는 뭐냐 하면 예,
초기 20억 년 동안 40억 년에서 20억 년간 초기 20억 년은 지구에 산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대기 중에. 그래서 생명하고 산소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말하는 생명은 원핵세포를 말해요. 그 다음에 출현한 진핵세포부터 산소 없으면 못 사는 세포가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진핵세포가 산소 없으면 못 살았던 게 아니고 그 숙주세포는 그 숙주세포에 잡아먹힌 그 미토콘드리아가 그 박테리아가 산소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산소가 필요했을 뿐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또 우리 세포질은 산소가 필요 없습니다.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한테 필요한 거지. 우리 세포는 산소가 필요 없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한 거지. 이건 너무 명확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산소가 주인이 아니고 생명은 이산화탄소가 물만 있으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썼는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생명이 어떻게 출현하나 그 책 전체 주제는 내가 노래를 불러가 해주세요. 물과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생명은 충분하다. 제발 산소는 사라져주라. 빨리 그렇게 개념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산소가 필요한 생명체가 출현했구나. 그걸 다세포 생명체라 그래요. 그걸 진핵세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 버린 거예요. 지구온난화 심각합니다. 중생대는 남극하고 모든 지구상의 빙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구상에는 모든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200m 올라갑니다. 200m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지구상 육지 면적의 30%가 물에 잠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생대 때 미국 지금 그랜드 캐니언은 그쪽 미국 중부에 웨스턴 시웨이를 해갖고 중생대 내내 그 바닷물이 그냥 다 들어왔어요. 미국 면적의 30%가 바닷물이 잠겼고 남미 대륙의 베네수엘라, 그 베네수엘라는 이름 왜 된 줄 알아요? 베네수엘라가 리틀 베네치아란 말입니다. 적은 베네치아가 처음에 갔더니 그거 늪지대였대요. 베네치아가 늪지대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냐면 남미 대륙의 위에 한 20%가 전부 다 바다밑이었습니다. 더 놀랐던 게 호주에 갔더니 바로 중생대 때 호주 그 지청을 갔더니 호주 동부에 이렇게 있잖아요. 호주 동부 안으로 들어가는 이쪽 전부 다가 중생대 때 바다였습니다. 늪지대였어요. 그거 공룡이 덕실덕실했어요. 지금 우리 신생대 기후, 특히 지금 지구온난화를 이해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적어도 5억 년 동안 일어나는 걸 다 알아야 지금 지구온난화가 전적으로 인간이라는 이 희귀한 종이 만들어낸 사이드 이펙트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사이드 이펙트는 왜 위험하냐면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브레이크가 풀려버렸어요. 인간 멸종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못 잡으면 100년 내에 기후 때문에 멸종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리나라에 5만 년 전에 경남 그쪽에 운석 떨어졌다 그랬죠. 반경 200km 다 죽었을 거라 그랬죠. 그린랜드에 최근에 발견된 운석 구덩이가 발견됐어요. 그게 언제 거냐 하면 지금 지질학계에서 입이 딱 벌어졌어요. 최근 이론입니다. 그 운석 구덩이가 13,000년 전. 띵. 세상에. 소름이 끼쳐요. 그게 뭐냐면 연거 드라이어에서 기계하고 딱 매칭된다는 거예요. 인류는 멸종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구온난화보다 더 급한 문제는 운석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지구 그 연거 드라이아이스는 다들 기후 공부할 때 항상 공부를 하는 데입니다. 11,900년 아니 13,000년 전에서 11,500년 사이에 1,500년 동안에 지구 온도가 거의 6, 7도 확 떨어졌는데 중요한 온도가 올라갈 때 6도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기간이 잘 들었어요. 6도 올라간 기간이 50년. 50년 만에 만약 6도 올라간다면요. 잘 들었어요. 만약 지구 평균 기온이 그러면 어떤지 하면 이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지구 평균 기온이 만약에 6도 올라갔다면요. 북반구에는 얼마 올라간잖아요. 15도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적도 부근은 어떻게 되냐 하면 2, 3도 올라가요. 지구 위도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달라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지구 평균이 6도 올라갔다면 북반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38도 이 부분은요. 거의 10도 올라가 버려요. 60도에 12도 올라가 버려요. 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50년 만에 지금 우리 한반도 온도가 10도 올라갔다면 50년 만에 다 죽습니다. 못 삽니다, 우리. 이게 일어났다는 게 발견됐어요. 빙하기 때.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24번 일어났다는 게 바로 단속으로 외수구 죽입니다. 그거 플러스 운석 떨어지는 게 지금
지금 최근에 발견되면서 운석이 거의 주기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이제 인류가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보장 못합니다. 예. 운석 아니면 뜨거워서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기후학은 지구온난화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공부하면 진짜 일론 머스크나 그 베조스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박수를 보내게 될 거예요.